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걸 거부할 가능성은 없겠죠. 그냥 바로 특검이 이제 실시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도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많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내란 재판을 하나를 받고 있잖아요. 건수가 여러 개 늘어날 겁니다. 이재명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았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혜병 건 뭐 등등 해서 저들이 이제 그동안 특검을 만들려고 했던 여러 가지 건수가 있잖아요. 이거 전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거거든. 결국에는 정권이 이제 뒤집히면서 공수가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속보 5번째 김건희 특검법 드디어 그동안은 거부권으로 이제 막았는데 이제 못 막는 거죠. 국회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이제 걱정할 수도 있겠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이제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요. 저들은 집요하게 김건희를 때려가지고 결국 정권을 뺏었습니다.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를 줄기차게 물고 늘어졌죠. 결국 그러면서 민심을 뒤집었다라고 이제 봅니다. 물론 부정선거 이슈는 뭐 별개로 이제 논의로 치겠습니다. 그건 뭐 그대로 또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거나 저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타격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 정권 뺏기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김건희 작업 들어갔죠. 그래서 죽었던 이슈 뭐 도이치모터스 그거까지도 이제 끄집어냈고요. 김건희 여사의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떤 혐의, 의혹 이런 것들을 전부 부풀리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녀로 만들었죠. 김건희 마녀 여기에 이제 성공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권이 뒤집힌 현재 이제 우파에서는 현 야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야권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야권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공격해야 됩니까? 김혜경을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지금까지 그렇게 수년 동안 해봤지만 효과가 없죠. 제 생각에는요, 김혜경을 때려봐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좌우가 달라서 그래요. 저쪽은 이쪽을 때리면 먹히는데 이쪽은 저쪽을 때려도 안 먹힌다니까 잘. 그게 벌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언론 환경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탓도 있고, 그리고 저 기본적인 인식이 이쪽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언론 환경뿐 아니고 그 문화 매체, 예술 매체, 뭐 영화 뭐 등등 해서요. 대부분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그 탓이 커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4050으로 대표되는 이 세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정교조 세대, 노무현 세대, 뭐 그런 세대 아닙니까? 이쪽 이제 보수하고는 접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찬 세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 속에서 목소리를 우파적 목소리, 애국적 목소리를 낸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광장의 목소리만 우위에 서 있어요. 광장에. 좌파들은 광장 그 권력을 예전에는 저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거나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광우병 때 이런 때는 광장을 저들이 쥐었었죠. 광장을 장악하고 뭐 난리를 쳤는데 요즘은 광장에 대해서 그렇게 공을 안 들입니다. 저쪽 좌파들은. 그게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막말로 광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번에 그런 말 하더군요. 여러분이 투표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됩니다. 광장에서 그렇게 외쳐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제도권은 광장의 목소리를 단 1도 반영 안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언론 보도도 안 되고 정치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 목소리가. 오히려 그 목소리를 외면하려고 그래요. 극우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폄하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는 극우적 목소리. 부정선거 주장하면 극우. 광장에서 주사파 척결 외치면 극우. 이렇게 되는 거죠. 종북 주사파 타도, 친중 세력 박멸 이런 걸 외칠수록 극우가 되는 극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보수 정치인들을 옥죄고 있는 것 가운데 이 거구 프레임이 정말 무섭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막말, 망언 프레임 이런 것으로 그냥 콱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방이 되어야 할 텐데 해방을 하자면 결국에는 선거에서 이겨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선거 해보니까 이제는 쉽게 이기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뻑뻑하다. 해보면 해볼수록 저쪽 좌파들이 너무도 세졌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이 터졌습니다. 물론 부정선거 이슈는 큽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 장례식을 치르면서요 느꼈는데 우리 이제 그 여기 모이는 가족들 기준으로도 한 5대5 정도 되는데 원래는 저쪽 민주당 한 5, 이쪽 한 5 이쯤 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100% 김문수 지지하기로 다 돼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뭐 짜고 그런 것도 없었어. 도저히 이재명은 아니래. 민주당을 쭉 찍어 왔던 사람들도 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재명은 아니라 하더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전부 뭐 이재명을 안 찍겠대요. 그래서 김문수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재명을 안 찍는다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를 찍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압도적으로 민심이 온 것은 제가 확인이 됐고 주변에서 뭐 여러분도 직접 이렇게 경험할 겁니다. 이재명 찍는다 나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의.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지지한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부정선거 이슈 없이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부정선거를 이제 빼고 이야기한다 해보면은 4050들이 너무도 한쪽으로 몰려 있다라는 것. 4050. 숫자도 제일 많아요. 여기가 4050이. 여기서 그냥 대한민국을 정말 이상한 나라로 몰고 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불행한 세대가 제일 불쌍한 세대가 저 4050이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역사관이라든가 이 정의관이 완전히 뒤집혀 있어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선거 악을 뒤집어 놓고 지금 생각한다니까. 흑백 논리에 딱 젖어 있고 그들 눈에는 박정희 전두환은 악마야 그냥. 노무현이 그냥 우상인 거지. 그 노무현 세력 김대중도 그들 눈에는 그닥 그렇게 유명한 대단한 인물도 아니에요. 4050 눈에는 그냥 노무현이야 노무현. 그러면서 그 아류들 뭐 민주당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정의고 선이고 서민을 위하는 세력이고 뭐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이미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평화 세력이고 뭐 민주 세력이고 통일 세력이고 민족 세력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반대측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인하는. 근데 이거 자체가 새빨간 왜곡이거든요.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먹히는 거야.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그걸 너무도 많이 봐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선배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의 4050의 선배 세대는 바로 386을 말하거든요. 486, 586 지금은 똥86이 됐죠. 소위 이제 이 김민석, 송영길 이들이죠. 이들 세대가 전해주는 담론, 어떤 그 뭐랄까 주제의식이랄까 시사의식, 어떤 뭐 역사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그냥 꽂혀버린 겁니다. 자기들 앞 세대 선배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항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소위 이제 민주화 운동 세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말빨이 선다 그럴까 권위가 있었다라고 할까 그 세대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세대들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50 세대가 완전히 좌경화되어 있는 데는 그런 요인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 컴퓨터 세대거든요. 인터넷 세대. 근데 386 세대가 최초의 우리나라 인터넷 세대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어떤 담론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시사 정치 분야에서 담론을 역사 이념 이런 분야에서 담론 형성을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4050들이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밟고 다들 인터넷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걸 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역사관, 뭐 이념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수, 우파, 애국, 자유 이쪽과는 다른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서는 세력을 악으로 봅니다. 그들 눈에는 윤석열 전부 악당이 악마야 전부. 김문수도 악마가 되는 겁니다. 전부 악마야 그냥 이쪽에 있으면 다. 그 세대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4050. 거기를 지금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리는 것은 그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극복을 해야 될 텐데 다행한 것은요. 그나마도 2030은 좀 나아요. 좀 자유롭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40, 50에 안 따라가요. 2030은. 다소 자유주의적 그런 어떤 경향이 있고 남성들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 우파적 가치를 또 이렇게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좌파가 있고요. 좌파가 아닌 쪽이 있습니다. 꼭 우파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정상인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꽃 한 그루씩 갖고 있습니다. 그 꽃을 키우는 데 있어서요.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이게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저쪽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쪽 세력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걸 보시면요. 좌파와 정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좌파들은 꽃을 저렇게 꺾어버립니다. 정상은 꽃 한 그루를 저런 식으로 크게 늘리게 되죠. 저게 우파입니다. 정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자 꽃 한 그루를 달라고 했는데 그 꽃을 주지 않고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지 않으니까 퍼주기 하지 않으니까 무상으로 주지 않으니까 이거 거군에 이거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프레임.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이재명이가 여기에 특화된 인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차베스 이재명. 과연 누가 옳은 길을 가는 겁니까? 자, 누가 나라를 살찌우고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은 가만히 있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재명이 오늘날 저렇게 된 배경에는 여기서 보여주는 이 밈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요. 훌륭한 어떤 하나의 예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좌파 정상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짧은 어떤 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걸 우리 4050들이 몰라요. 그냥 편가르기 흑백 논리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힘 보수 이쪽은 나쁘다. 가진 자들 탈취하는 세력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혐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는 두 쪽으로 지금 쪼개져 있죠. 그것을 그렇게 만든 그런 의도적으로 그런 전략 전술을 펼친 게 지금의 민주당 혹은 좌익들이죠. 자, 이런 것 해결 없이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꽃 두 그루가 한 그루 한 그루씩 이렇게 두 그루가 있는데 한쪽은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꺾어버리고 한쪽은 꽃을 더 키워가지고 수없이 많은 꽃밭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그 꽃 나 하나 줘. 하나 이제 이 시장 원리에 의해 가지고 돈 주고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그냥은 안 됩니다. 공짜는 안 됩니다. 그냥 퍼주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거구네라고 그냥 공격해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요.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도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자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선거에서 이겨야 될 텐데, 선거 정말 이기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부정선거 이슈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권이라든가 정치권, 그리고 언론계 쪽에서 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정말 왜 이럴까 싶을 정도인데 그렇다고 김문수라든가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에게 당신이 이걸 해결하라라고 해버리면은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요. 김문수 후보가 당사자로서 불복 선언을 해버리면 그 즉시 황교안처럼 될 거요. 현역 정치인으로서 아마 생명이 끊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 김문수 후보도 황교안 전 총리랑 생각이 같아요, 사실. 다만 지금 저것을 해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광장의 목소리가 해결되는 시대면 벌써 해결됐지. 근데 광장의 목소리로는 전혀 그 제도권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냥 광장의 목소리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어떤 의제로 보고 주요한 제도권 언론에서 크게 대서특비를 막 연일 계속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비로소 해결될 수도 있고 정치권도 말이죠. 정치인들도 용기를 내서 지금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뛰어들 텐데 단 하나도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누구 한 사람에게 이걸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미국의 도움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큰 거 한 방이 와야 돼요. 우리끼리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이건 부정선거 증거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조갑재, 정기자, 이준석 같은 이런 친구들은, 이런 사람들은 부정선거 절대적으로 없었다라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것 자체를 그냥 미친 자들의 그냥 망상으로 취급할 정도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절대 답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빳빳한 종이 있잖아요. 형상 기억 종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해요. 이제 기껏 할 수 있는 게 이런 정도죠. 그게 그 현장에서 직접 찍힌 장면이라고 어떻게 누가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그거 조작된 영상 아니냐. 조작된 사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하죠. 그거를 부정을 못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서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선거에서 이기면 다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좌파들은요, 옛날에는 광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 광장을 통해서 뭘 하려고 안 해요. 하더라도 그냥 그냥 하는 척 요식 행위 정도로 그칩니다. 대규모 인원을 모으려고 애도 쓰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힘 있는 게 SNS, 인터넷 이런 게 훨씬 힘이 있습니다. 막말 우리 같이 유튜브를 하거나 인터넷 공간에서 뭐를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글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광장에서 모여서 이거보다도. 나갑시다. 그런데 나가서 뭐 하면 됩니까? 저는 된다고 하면 만사 제쳐놓고 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여서 이렇게 외쳐도 단 1도 반영이 안 됩니다. 100에 1도 반영이 안 된다니까. 그걸 한두 번 봤습니까? 그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그 광장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 김문수 후보도 그런 말 했죠, 예전에. 자기가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올 때 동구권이 붕괴되고 구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요. 혁명의 시대는 끝났다. 달리 말하면 광장의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혁명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이슈 이거는 제도권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핸디캡을 안고도 이겨야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저들이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뭐 20% 이렇게 30% 이렇게 불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작 범위를 넘어선 정도로 크게 이겨야 되는 거죠. 크게.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아주 뭐 선전했습니다. 41점 몇 프로 나온 것은 대단한 거다. 상당히 조작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나온 것은 굉장하다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자 이런 속에서 좌우의 차이, 꼭 뭐 좌우가 아니더라도요. 대한민국에서 이 정통의 맥을 이어온 세력들, 이승만 박정희로부터 쭉 이어온 이 세력들이 지금 엄청난 순환을 겪고 있고 수세에 몰려 있는데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국민의힘부터 새로운 진지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야말로 혁신,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될 건데 그걸 누가 하느냐, 그게 주인공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김문수라는 이분의 보석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이분은 시대적 소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러분도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악을 맞서서 본인은 그 악이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행동하죠. 걸어왔던 길은 악만데 아닌 것처럼 계속 행동한다고요. 지금 보니까 정권 지었는데 장관들 사표 수리 안 하더군요. 그 문제가 자기로 봐서는 문제가 됐던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하고 있는 그대로 끌고 간다 그러네. 당분간 아마 두세 달 정도 갈 겁니다. 이거는 뜻밖의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새로 바로 뭐 했을 텐데 이걸 보더라도 이재명이가 노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소위 정치적으로 이 잔대가리가 너무도 잘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했던 방송 중에 무서운 마키아벨리스트 이런 제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마키아벨리 아시죠? 정말 정치적 술수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 우파에는 한동안 최근에 이 정치 지도자들 중에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단순했어요. 전부 다 너무 단순했어. 전부 다 맺고 끊는 건 좋은데 내 편 아니면 다 물리치고 다 뭐 그냥 갈라치기 해버리고 이랬는데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집니다. 나중에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지지율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붕괴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복원할 수 있는 인물 제가 볼 때는 김문수밖에 없어요. 김문수는 갈라치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문수가 만일에 새로운 당권을 쥐고 혹은 새로운 어떤 보수 아이콘으로 등장해서 뭔가 하게 되면요. 한동훈도 품을 겁니다. 이준석도 품을 거고 홍준표도 품을 거고 다 품습니다. 친윤도 품을 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